여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북한의 그 소련의 정보기구 유입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좀 바꿔서, 김원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월북한 김원봉에 대해서 참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또 김원봉이 또 장개석의 간첩으로 몰린 이유,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그 현대사에서 좀 이렇게 그 가려져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권위자이신 우리 정주진 박사님이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소련용으로 넘어간 거, 뭐 이런 전반적인 쪽으로 김일성을 초점으로 해서 1930년대, 1940년대 초 그걸 집중 조명해 봤는데 지금부터는 그 시대에 중국 내륙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 가운데 김원봉, 낙산 김원봉 가는 우리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부터 앞으로 한 너댓 차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시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육사에 세워진 홍범도 형상, 그 이전 문제를 놓고 우리 막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국방장관 교체된 것도 그 하나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그 홍범도와 아주 유사한 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김원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 일제시대 때 의열단 단장이었던 낙산 김원봉이 그 해방 후에 북한으로 넘어와서 북한에서 국가검열상 정부가 수립될 적에 국가검열상까지 하고 이런 사람인데 국가검열상 상당히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감사원장 이런 식이죠. 이런 시기까지 있던 사람인데 그 김원봉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여권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 김원봉은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했고 공산주의인데 6.25 전쟁 때 여기까지 내려왔고 이런 사람한테 포상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그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암살이라는. 그러니까 그 띄우려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경솔했던 게 그 암살이라 하는 영화가 김원봉을 주제로 한 건데 일제시대 때 막 총 쏘고 토상을 애국적 활동이죠. 독립운동인데 그렇지만 해방 후에 가서 이념적 대립이 있을 적에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을 그거는 간과하고 그 좀 경솔했던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정부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 규정이 뭔가 하면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에 보면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데 기여했거나 동조한 자,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활동에 참여했던 자, 이거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이 논란은 수그라들었습니다. 잠재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그럼 북으로 김원봉이 넘어갔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냈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의혹이 많은 게, 김원봉은 북한에 올라갔다가 그 국가검열상, 나중에 노동상, 그리고 나중에 6.25 전쟁 후에는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까지 올라갔는데, 이 김원봉이가 1958년 6월 때까지 활동만 북한 언론에 나오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원봉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생을 어떻게 마감했느냐, 여기에서 많은 의문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높은 직위가 됐으면, 북한에 있는 애국 열사령, 우리나라 말하면 국립묘지죠. 국립묘지는 당연히 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 중에 역사학자라 하기에는 좀 뭐하고 제야 역사학자인데 김삼웅이라고요. 네, 김삼웅. 김삼웅. 예, 예. 그 김대중 계열 뭐 정치인인데.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민주전선 편집장도 하고 이런 양반인데. 예. 이 김삼웅 이분이 2007년 12월 달에 예. 평양에 갔을 때 그때 남북 교류가 좀 많았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자기가 또 궁금해가지고 예. 외국 열사령에 김원봉 묘가 있는지 찾아봤다니까.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김삼웅이 생각에는 이 양반이 북한에 올라가서 연안파 숙청할 적에 숙청된 것 같다. 연안파라 하면 김두봉. 그렇습니다. 중국 그 모 대통령이 있던 중국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돈 걸 연안파로 총평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준엽 선생이라고 고려대 총장 하신 분 그분도 광복군 출신이죠. 그렇죠. 그 이제 역사학자인데 이 양반이 중국 전문 역사학자인데 그 김준엽 선생도 보면은 여기 저 김원봉은 북한에 가서 그 연안파 숙청될 때 숙청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좀 1989년도 9월 달에 의미 있는 또 발언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중국 연변의 조선인 작가 김학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민족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김원봉은 장개석의 스파이를 몰려서 숙청당했는데 장개석의 스파이? 장개석이었어요. 중국말로는 장제스라고 그러죠. 국민당 총통 했던 스파이를 몰려서 수감됐다가 그러니까 그 김원봉이가 깜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하는 게 김일성은 자기의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박은정, 이승엽, 이강국 그 남로당 간부 출신들도 미제 간첩으로 몰아서 싹 죽여버리고 김원봉은 중국 간첩으로 김원봉은 중국 간첩으로 몰아서 또 중국의 국민당 간첩이죠. 그죠? 국민당 간첩이죠. 그래서 그 김학철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하는 게 실제로 김원봉은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적에 중국 국민당의 정보기관 남이사 그 남이사로부터 금전적 교육적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어요.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군요. 그걸 받아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방 후에 김일성으로 봐서는 김원봉을 제거할 수 있는 소지가, 끓이가 가지고 있었죠. 참,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우리 그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오늘 시대적인 지금 이념도 아직도 대립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그게 정책적으로 또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런 부분을 좀 더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규명하고 또 이렇게 밝혀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미진이라도 그런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구지TV에 구지TV를 애독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에 남이사 부분 좀 더 이렇게 한번, 남이사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 되겠죠? 남이사로 몰렸다. 남이사가 관계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